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한류 콘텐츠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았던 시설이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결국 용도 전환에 나섰는데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보기에는 멀끔해 보이지만 내부 곳곳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2022년 용평면에 조성한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가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평창군은 2020년 연예기획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류 사관학교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활용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건물 활용 방안을 고심해온 평창군은 교육과 복지,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공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미래공감센터로 추진되는 이 시설은 여성과 가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스튜디오 공간은 요가와 명상 등 정서 치유 공간으로 바뀌고 쿠킹 스튜디오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의 역할과 주민들에게 활력 있는 공감센터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합니다. 각종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남북권인 평창읍 여성회관에 집중되면서 불편을 겪던 평창 북부권 주민의 접근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북부권 쪽에는 뭐 요리 체험이나 또 쿠킹, 또 명상 이런 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협소한 공간과 거리 제약으로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기다려온 만큼 평창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강원자치도가 시외버스 업체 지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시외버스 업체 6곳에 올 한 해 지원하기로 했던 유류비 지원금 40억 원을 전액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지원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총 236억 원을 투입해 공공 CPU 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AI 전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000억 원대로 늘립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100억 원 규모로 발행액을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합니다. 또 원주사랑 상품권 우수 사례 발굴과 경제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나 지하에서는 내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스마트폰의 무선랜 신호와 위치 주소 정보를 결합해 전국 어디서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위치 데이터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단순한 편의를 넘어 데이터 주권과도 직결되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네트워크 현장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방에서 나오는 연구원을 따라 모니터 위 파란 점이 움직입니다. 건물 내부 복잡하고 좁은 복도도 문제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층을 옮기는 것도 입체 지도 위에 정확히 인식됩니다. 카이스트가 8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공개한 와이파이 무선랜 기반 위치 추적 기술입니다. 실내나 지하,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정확한 데 위치를 알기 힘든 기존 GPS 추적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확도입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휴대전화 무선랜 신호와 위치의 주소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도 제시했는데 이 경우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GPS는 실내에서는 30m, 40m까지도 오차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와이파이 신호 지도가 구축이 되면 2에서 3m 정도까지 굉장히 정밀한 대전시 가스검침 앱을 활용한 실증에서도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검침원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무선랜 신호와 실제 방문 주소 정보를 결합해 이른바 신호 패턴 지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다만 모든 도시의 신호 패턴 지도를 확보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정부와 통신사 협력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데이터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대량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인프라로 만들어서 연구팀은 위치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 기술을 넘어 국가 데이터 주권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향후 기술 고도화와 함께 국내 신호 패턴 지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인제군이 오는 6월부터 인제군 청년 월세 확대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19세부터 34세까지였던 청년의 범위를 49세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대상 요건 등을 구체화해 6월쯤 참여자를 모집하고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오는 9월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홍천군이 농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행합니다. 왕진버스는 양방과 한방 진료를 기본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구강관리, 돋보기 지원, 재택진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의료 접근이 취약한 주민입니다. 동해시가 환경미화원 5명을 신규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학력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 60세 이하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 중에 1개 이상을 취득하고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태백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식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식품 접객업소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희망업소의 영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음식점 내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운영 기준은 매장 입구 안내문 게시와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으로 위생과 안전 관리를 중점으로 합니다. 양구군 대표 특산물인 곰취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출하량은 40여 개 농가에서 재배한 170톤, 23억 원 어치입니다. 양구군은 곰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레포츠 공원 일원에서 2026 청춘양구 곰취 축제를 개최합니다. 춘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K미식벨트 조성사업 공모 다교리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춘천시는 닭갈비를 중심으로 한 미식 관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닭과 닭갈비를 중심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 도입과 닭갈비 지도 제작, 외국인을 위한 번역기 개발 등입니다. 토요일 지원 AI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